우리 해봅시다. 자, 우리 그때 미적분 어디까지 진도를 나갔었냐면 샌드위치 정리 전까지 나갔었지? 맞지? 샌드위치 전까지 나갔으니까 봅시다. 숙제를 하면서 질문할 건 없었어? 어때? 괜찮아? 없어? 없어? 미연이는? 없었어? 그러면 선생님이 풀어줄 만한 걸 몇 문제 풀어주고 샌드위치 정리, 아니다, 샌드위치 정리 먼저 설명하고 풀어줄까? 자, 재수관계 봅시다. 봐봐요. 수열의 대소관계인데 이미 우리 요거 확동 시간에 수투 시간에 다 배웠지 이거. 수투 시간에 다 배웠잖아. 수투 때 우리가 이런 걸 배웠었단 말이지. x분의 1, x분의 2, x분의 3. 즉 함수 입장에서 x분의 1과 x분의 2와 x분의 3을 보면 반드시 얘가 더 크지. x에다 뭘 집어넣든지 간에. 그런데 함수 입장에서는 우리는 어떤 함수 값을 살펴보는 거지만 내가 저기다가 극한을 취하게 된다는 의미는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내거나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내거나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내면 이때부터는 어떤 값을 살펴보는 게 아니라 어떤 상태를 살펴보는 거지. 그러니까 극한이라는 녀석은 계속 계속 증가하는 무한대로 가느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느냐 어떤 값으로 다가가느냐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값을 보는 건 아니지. 어떤 값으로 다가가고 있는 상태를 살펴보는 거니까 x를 무한대로 보내면 이 녀석은 무한대분의 상수가 되니까 0으로 다가가고 얘도 0으로 다가가고 얘도 0으로 다가가니 결국 극한의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다 0으로 뭐 할 수 있다? 같아질 수도 있다라는 게 샌드위치 정리였죠. 그래서 만약에 요 x라는 녀석이 이거 여기 fx라는 녀석이 1-x분의 1이고 얘가 어떤 식이 있고 여기에 1 플러스 x분의 1이 있는데 함수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된다고 쳐보자고. 그래도 여기다가 x를 무한대로 여기다가 x를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얘가 0이 되니까 너의 극한값 0이고 너의 극한값 0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에 지금 뭐가 생겨야 되니까 는이 생겨야 되니까 요 녀석의 값도 왜 0이 아니라 1이죠. 얘가 1이고 얘가 1인 거니까 너의 값도 1이다.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게 샌드위치 정리였던 거지. 맞지? 자, 그래서 수열의 대소관계는 사실 설명할 게 별로 없죠. 봐봐. 그럼 얘가 지금 x분의 1이라는 녀석이고 얘가 x분의 2고 얘가 x분의 3이었다면 n분의 1이라는 녀석은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하나씩 이런 식으로 바라보고 있는 게 n분의 1인 걸 거고 n분의 2는 얘를 따라서 이렇게 점점 이렇게 가는 게 n분의 2일 거고 n분의 3은 요 녀석에서 x가 1, 2, 3, 4일 때를 살펴보는 거니까 이렇게 가는 녀석일 거 아니야. 따라서 결국 수열 입장에서도 n을 무한대로 보내면 그 상태는 결국 x축에 점점 다가가고 있는 상태가 되면서 결국 0이 되는 상태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요 녀의 값은 수열도 마찬가지구나. n분의 1과 n분의 2와 n분의 3은 이렇게 되지만 극한의 입장에서는 는이 붙을 수도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요걸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자, 필수 예제 9번.
자, 필수 9번을 보시면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9N의 제곱 N제곱 플러스 1 AN 3N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 우리에게 리미트 AN을 물어봤으니까 사실 AN을 먼저 구해 주셔야 되겠지 이렇게 이렇게 N제곱을 먼저 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극한을 취하게 되면 얘가 9고 얘가 9니까 너도 뭐일 수밖에 없다? 9일 수밖에 없다 라는 게 샌드위치 정리죠. 자, 필수예제 10번. 자, 필수예제 10번은 이렇게 되어 있지. 봐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더하기 n제곱분의 사인 n세타가 있는데 요년의 값이 얼마인지 물어본 거잖아. 그러니까 얘들아 잘 생각해봐. 얘 지금 무슨 형이니 이거? 극한이니까 얘가 무슨 꼴인지 확인해 보자고. 얘 무슨 꼴이야? 무슨 꼴이니? 그치, 무한대분의 상수꼴이야. 얘는 부정형이 아니야. 그냥 무한대분의 상수꼴이야. 그러니까 뭐야 그냥 0인 거야. 그러니까 굳이나 우리가 얘를 이렇게 쓸 필요 없다는 얘기야. 얘가 상수인 걸 알고 있어. 물론 상수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 얘는 마이너스 1과 1을 왔다 갔다 하는 녀석이니까 상수라고 표현하기는 좀 뭐하지만 정해진 값이 아니어서 뭐가 됐든 얘는 풀마 1을 왔다 갔다 하는 녀석이잖아. 맞지? 그러면 결국 분모가 한없이 커지면 얘는 0으로 수렴하게 되겠지. 그러니까 얘를 굳이 이렇게 쓸 필요는 없다는 얘기야. 사인 n세타는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 값을 갖게 될 거고 이 녀석을 1 플러스 n제곱 1 플러스 n제곱 1 플러스 n제곱으로 이렇게 나눠주시면 맞지? 얘가 0으로 수렴하고 너가 0으로 수렴하니까 너가 0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안 풀어도 된다는 이야기야. 얘는 그냥 무한대분의 상수여서 그냥 0이다 이렇게 바로 뽑아내시면 되는 그런 녀석이라는 얘기야. 그죠? 자, 밑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그리고 우리 여기 등비수열의 극한하고 등비급수 나가고 나면 그때부터는 우리 매일매일 모의고사 4점짜리를 매일매일 3문제씩 푸는 걸로 매일매일. 왜냐면 모의고사 그 도형 문제 나오는 건 한 번에 몰아서 해결될 문제들은 아니니까. 그리고 지금 파트는 모의고사 문제를 줘도 어차피 4점짜리가 없는 파트야. 여기 나올 게 뭐가 있겠어. 그잖아? 그래서 여기 파트를 살짝 지나고 나면 모의고사 4점짜리 문제들이 집중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 문제들은 우리가 하루에 몇 문제씩 꾸준히 문제를 푸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알겠죠? 그리고 여기 그 뒤쪽에 등비수열의 활용 쪽하고 급수의 활용 쪽하고 상가함수의 활용 쪽 문제는 극한의 활용 문제는 수능에서 반드시 두 문제가 나와. 활용 쪽 파트에서 28번, 29번 아니면 27번, 28번 두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수능에서 학교 내신에서도 반드시 출제가 되는 문제들이라 놓치시면 안 돼. 놓치시면 안 돼서 반드시 공부를 잘 해두셔야 됩니다. 자, 우리 연습 문제 쪽으로 넘어가서 몇 문제 정도만 풀고 가보자. 자, 예빈아 12번에 정수 부분 어떻게 찾을 수 있어? 연습 문제 12번. 저 이거 벌써 끝났어요. 아까 질문하랬더니 질문 안 하고 봐봐요. 얘가
9n제곱 더하기 11n 플러스 3인데 요 녀석의 정수 부분을 우리가 an이라 부르고 소수 부분을 bn이라 부르면 사실 소수 부분은 크게 문제될 게 없어. 그지? 소수 부분은 그냥 이런 정의 자체가 그렇잖아. 원래 자기 자신에서 원래 수에서 정수 부분을 빼면 소수 부분이니까 소수 부분은 문제가 될 게 없고 문제는 우리가 이 an이라는 녀석을 찾을 수 있겠느냐 라는 문제지. 자, 그럼 민재야, 민재 어떻게 찾았냐? 이 녀석들 봐라. 그럼 봐봐. 우리 이렇게 되는 거야. 봐봐. 우리가 루트 5라는 녀석이 있는데 이 루트 5가 정수 부분이 얼마인지 궁금하면 우리가 얘를 이렇게 풀었었다. 5보다 작은 수 중에 완전 제곱수 4. 5보다 큰 숫자 중에 완전 제곱수 9. 그러면 얘가 2고 얘가 3이니까 너는 2. 얼마 얼마여서 결국 요 녀석의 정수 부분은 얘보다 작은 수 중에 가장 큰 제곱수였어. 맞지?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지. 루트 9n제곱 더하기 11n 플러스 3이 있으니까 완전 제곱을 했을 때 얘보다 작은 녀석과 얘보다 커지는 녀석으로 구분 지어 주셔야 되고 그 두 수는 1 차이가 나야 해. 그러니까 이 녀석은 일단 3n이 필요해. 제곱했을 때 9n 제곱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에 플러스 1을 하게 되고 완전 제곱식을 하면 그러면 얘는 9n 제곱 더하기 6n 플러스 1이 되면서 얘보다 작아. 얘는 자연수니까. 그지? 그럼 이제 얘보다 1 큰 녀석을 해보는 거야. 3n 플러스 2의 제곱을 하게 되면 9n의 제곱 더하기 12n 플러스 4가 되면서 얘보다 커져. 근데 얘하고 얘가 지금 1 차이밖에 안 나니까 루트 바깥으로 띡 튀쳐나오면 연속하는 두 자연수야. 그치? 그니까 결국 너라는 녀석을 계산해보면 너보다는 크고 너보다는 작은 숫자가 된다는 이야기지. 맞지? 민지 이해됐어 이거?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이 an이라는 녀석이 3n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그럼 bn은 루트 9n제곱 더하기 11n 플러스 3에서 마이너스 3n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녀석 가지고 문제를 풀어달라는 이야기죠? 그지? 자, 계산 안 해도 되지? 계산 다들 잘 할 테니까. 자, 그러면 15번 문제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 시원아, 너 17번 잘 풀었냐? 응. 시원이 이거 미적분 배운 적 있지 너? 네. 안 배운, 처음인가? 안 배웠어? 잘 풀었군. 그렇죠. 여기 별표 쳐놨었네? 이거 기억이 안 났어. 아, 애들이 이거 모의고사에도 많이 나오는데 3학년 때 수능 공부하다 보면 애들이 꼭 까먹는 내용이야. 꼭 까먹는 내용이니까 내가 다시 한번 찾아주는 거야. 자, 우리 그러면 요거 15번은 사인 n 세타가 그냥 상수로 봐도 된다는 이야기인 거니까 15번에 사인 n 세타 지우고 n 지우면 결국 그냥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산수로 계산하고 끝내시면 되는 문제지. 자, 그리고 나서 16번과 관련돼서 개념 설명을 하나 하고 좀 넘어갈게요. 16번에 좀 필요한 내용이 있으니까. 자, 우리 함수의 극한에 진입 판단 했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수열의 극한에 대한 진입 판단도 하긴 하셔야 되는 거야. 자, 수열의 극한의 진입 판단. 일단 진입 판단을 하는 첫 번째는 리미트 an과
리미트 bn이 수렴하고 있는지 수렴하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이야. 리미트 an하고 리미트 bn이 만약에 수렴하고 있다면, 이 녀석이 수렴하고 있다는 게 내 눈으로 확인이 됐다면, 그러면 이 두 수열에 대해서 덧셈, 뺄셈, 곱셈, 실수배라는 녀석은 항상 참이 되겠지. 두 녀석이 둘 다 수렴했기 때문에 우리는 극한의 성질에 의해서 덧셈, 뺄셈, 곱셈하고 실수배는 다 맞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찢어서 쓰거나 합쳐서 쓸 수 있으니까. 그런데 조심해야 될 녀석이 하나 존재하지. 이 나눗셈일 때는 좀 조심해야 되지. 얘가 수렴하고 얘가 수렴한다고 해서 리미트 bn분의 an이 수렴한다라고 얘기하면 얘는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왜 틀린 말이지? 그치, bn이 0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녀석은 내가 만약에 bn이 0일 수도 있으니까도 문제가 되는 거지만 얘가 0이고 얘가 0이어도 0분의 0꼴이어서 문제가 돼. 0분의 0꼴은 부정형이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 n이라는 녀석이 n제곱분의 1이고 이 bn이 an이 n분의 1이면 극한의 입장에서 둘 다 0으로 수렴하거든. 그럼 내가 얘를 해보면 얘는 n이야. 그럼 내가 극한을 하면 얘는 무한대로 발산이 돼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리미트 an하고 리미트 bn이 수렴하면 걔네들을 갖고 더한 게 수렴한다, 뺀 게 수렴한다, 곱한 게 수렴한다, 실수배 수렴한다는 다 참이 되는 게 맞는데, 나눗셈일 때는 얘네가 참이 되려면 요 녀석이 0이 아니다 라는 조건이 하나 필요하다는 이야기지. 두 번째는 이거는 그냥 공식화시켜서 외워두면 좋은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어떤 수열 an의 절대값 혹은 어떤 수열 an의 제곱, 이런 녀석이 수렴한다고 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수렴하는 것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왜 틀리지? 그래요. 진동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 녀석이 풀마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을 반복하게 되면 절대값이면 다 1로 수렴해. 맞지? 따라서 어떤 수열 an의 절대값이나 제곱이 뭐 한다고 해서? 수렴한다고 해서 an이 수렴하는 것은 아니다. 세 번째, 어떤 두 수열이 있는데 어떤 두 수열의 곱 an 곱하기 bn이 알파로 수렴해. 어떤 수열 an 곱하기 bn이 어떤 값으로 수렴한다고 해서 리미트 an 또는 리미트 bn 얘네가 수렴을 해야 하는 걸까요? 왜 아니지? 얘가 사실 이렇잖아. 얘가 n이고 얘가 n분의 1이면 분명 얘는 1로 수렴해. 하지만 얘네가 수렴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그러니까 어떤 두 수열의 곱셈이 수렴한다고 해서 둘 중에 하나가 수렴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그지? 둘 다 모두 수렴해야 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서, 어떤 수열의 곱, 절대값, 제곱, 이런 녀석들이 수렴한다고 해서 각각이 수렴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선생님이 함수의 극한에서도 설명을 했었죠. 그죠?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수열의 극한은 활용적 파트로 넘어가기 전까지는
함수의 극한에서 배웠던 내용하고 달라지는 내용이 별로 없어. 그지? 자. 자. 네 번째, 이건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던 거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의 2n 이 수렴하면 리미트 an은 수렴할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 2n이 수렴하면 리미트 an은 수렴할까요? 미연아? 왜 안 하죠? 이때 내가 왜 안 하죠? 그러면 진동이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맞아. 알겠지? 너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잘 확인이 안 되는 게 거의 대부분 진동 쪽에 있어. 이게 참 거짓이 잘 구분이 안 되는 게. 그래서 너희가 만약에 어떤 명제가 참 거짓이 잘 구분이 안 가. 그럼 어디서 발레를 찾아보시면 되냐면 진동에서 진동 발레를 찾아보면 돼. 그러니까 얘는 이런 거잖아. 얘가 1, -1, -1를 가면 얘는 지금 여기다 n을 집어넣으면 1일 때, 2일 때, 4일 때, 6일 때, 8일 때 이럴 때만 보니까 짝수항만 살펴보는 거잖아. 짝수항만 살펴보는데 이 녀석의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그리고 얘 거만 쭉 살펴보겠다는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결국 얘만 보면 수렴이 맞지만 전체 입장에서 수렴이 아니잖아. 그래서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줬지. 어떤 수열의 부분이 수렴한다고 해서 전체가 수렴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전체가 수렴하면 반드시 부분도 수렴해야 한다. 라고 설명을 했었던 부분이 있어서 이 녀석은 네, 수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요만큼은 여기다 한 가지 더. 자, 다섯 번째. 기본적으로 우리가 극한의 성질을 써서 확인을 해야 되잖아. 그지? 근데 이제 극한의 성질을 못 쓰는 경우가 있어. 어떤 명제가 있는데 수렴하는 정보가 없어서 극한의 성질을 못 써. 그럼 뭐에서 확인해야 되지? 오케이, 치환. 치환을 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고. 여섯 번째. 이 녀석들을 다 썼는데도 내가 잘 확인이 안 되네. 이 녀석들을 가지고 내가 여기서 이만큼은 공식으로 썼고 여기서 치환까지 해보려고 했는데 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방법. 명제잖아. 명제 참 거짓 따지는 거잖아. 그래, 대구. 기류법은 거의 쓰지 않으니까. 자, 대우법 혹은 뭐 그래도 기류법. 이런 녀석들을 살펴보시면 되는 거겠지. 그러니까 얘가 딱 봤는데 얘를 그냥 딱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럼 뭐해? 대우로 바꿔갖고 다시 한번 읽어보시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봤던 익숙한 명제가 나올 수도 있어. 오케이, 성빈아? 자, 정신 차려주시고. 자, 일곱 번째는 문제를 읽으면서 얘가 그냥 부정형을 나타내는 명제였던 건 아닐까를 살펴보셔야 돼. 그냥 문제 쭉 읽어보면 하나가 무한대고 하나가 0이야. 근데 곱하면 수렴한데 이건 말도 안 되잖아. 0 곱하기 무한대가 뭐야? 부정형이잖아. 근데 걔를 수렴한다고 얘기하면 돼, 안 돼? 혹은 문제를 읽어봤더니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뺀 게 어떤 값으로 수렴한대.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걔는 결국 뭔 거니까? 부정형인 거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읽었을 때 걔가 혹시 부정형과 관련된 내용인데 그걸 내가 맨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0분의 0 이렇게 보던 걸 글로 보니까 못 알아보는 건 아닐까? 라는 걸 의심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여덟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발레야, 발레. 이런 녀석들을 다 했는데도 도저히 모르겠어. 그러면 석영이는 그러겠지. 에이, 찍지 뭐 이렇게 딱 찍고 끝내겠지만 석영아, 그지? 우리 입장에서 뭘 하셔야 돼? 틀린 예를 찾아주셔야 돼. 발레를 찾아서. 근데 이 발레를 보통 우리가 어디서 많이 찾는다고?
진동 쪽에서 많이 찾는다고. 그러니까 진동 발레를 찾아주셔야 되고, 너희가 앞으로 공부할 때도 이 진입 판단하는 문제에서 내가 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으면 그 명제 자체를 그냥 통으로 외우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명제를 내가 외웠으면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발레도 함께 외우셔야 돼. 그러니까 어떤 명제를 외우는 데는 한계가 있어. 어디 부분에 조금만 달라져도 다른 명제가 되어버리잖아. 그러니까 항상 이 진입 판단하는 문제에서 발레를 공부할 때는 그 명제가 맞았다 틀렸다를 해서 틀렸다는 걸 외울 거면 이 발레까지 함께 외워서 그 발레를 적용해보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16번 문제를 다시 보시면 1번은 왜 틀린 거지? 요것 때문에 틀린 거지, 1번은. 1번 얘 때문에 틀린 거고, 2번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야. 그냥 부정형인 거야, 걔는. 맞잖아, 그지? 3번은 얘는 무한대 곱하기 0꼴이야. 0 곱하기 무한대 꼴. 얘도 부정형이야. 읽으면 그냥 틀렸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4번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수열이 더 크다고 했다고. 그러면 극한에서 뭐가 붙어야 되지? 등호가 붙어야 되니까 틀린 거고. 자, 5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지? 5번 같은 경우는 첫 번째는 an-bn을 cn으로 치환해서 하셔도 되고. 수연이 안 왔어요. 안 왔어요. 두 번째는 그냥 앞에 있는 녀석이 0으로 수렴하고 뒤에 있는 녀석도 알파로 수렴하니까 앞에 있는 거랑 뒤에 거 그냥 확 더해버려도 되는 거 아니야? 빼버려야 되는 거구나. 빼버려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빼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리미트 an-bn이라는 녀석이 있었고 내가 걔를 an에서 이렇게 빼면 결국 0에서 알파를 빼는 거잖아. 이렇게. 그럼 얘하고 얘가 이렇게 날아가고 마이너스 앞쪽으로 빠지면 마이너스 리미트 bn이 마이너스 알파가 되니까 bn은 알파다. 이렇게 연산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지? 그래서 이런 녀석들은 극한의 성질이나 치환을 이용해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가 되는 거고, 함수의 극한에서도 너희가 이거 처음 공부할 때 좀 헷갈렸었잖아. 그지? 이런 진입한다는 문제 헷갈리잖아. 그러니까 미적분에서도 마찬가지야. 나오면 헷갈려. 그러니까 학교 시험에 안 나오면 다행인 거고, 나오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좀 확실하게 공부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용철아 17번은? 책이 깨끗하네. 원장을 관리해 이제. 너한테 맡길게. 관리해. 민재 17번 잘 풀었니? 17번이 아이들이 너 책 어쨌어? 이런 인쇄 둔 게 없었 같은데? 그래서 자, 17번에는 일반항만 찾아주고 끝낼게요. 알겠지? 17번 일반항만 찾아보자고. 야, 우리 일반항 찾을 때 집중해야 되는 건 뭐냐? 시원아, 너 그 일반항 어떻게 찾았냐? 그 일반항을 찾을 때는 바뀌고 있는 숫자들만 바라보면 돼. 근데 그 바뀌고 있는 숫자들이, 그러니까 수열이니까 수열 만약에 an이 이렇게 있다고 치자고. an이 있는데 얘가 뭐 b 곱하기 r에 n 플러스 뭐 1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쳐보자고. 그러면 변할 수 있는 녀석은 얘하고 두 곳인 거야. 그러니까 어떤 수열의 일반항은 모습이 정해져 있을 테니까 아무리 복잡해도 숫자가 변하고 있는 위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 그러면 숫자가 변하고 있는 위치를 먼저 찾아보는 거야. 어디 있는 숫자들만 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중에 하나를 K라고 딱 잡아버려. 그 중에 하나의 규칙을 K를 이용해서 나타내면 나머지 규칙도 K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어. 그러니까 얘를 보면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니? 1 곱하기 2n-1 더하기 2 곱하기 2n-3 더하기 3 곱하기 2n-5 이렇게 가고 있는 거니까 얘가 하나의 항이고 얘가 하나의 항이고 얘가 하나의 항인 거니까 결국 an의 모습도 이런 모습으로 생겼을 거란 얘기야.
근데 바뀌는 걸 봤더니 얘네들이 바뀌고 있네. 얘네가 다행스럽게 1, 2, 3 이렇게 변하고 있잖아. 그럼 내가 요 녀석을 뭐라고 잡으면? K라고 잡으면 그 다음에 이제 변하고 있는 녀석들은 여기거든. 1, 3, 5 이렇게 가는 녀석들이거든. 우리는 1, 3, 5를 뭐라 부르냐면 홀수라고 부르고 홀수의 정의는 2K-1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 녀석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여기를 2K-1이라고 쓸 수 있어. 그럼 결국 AN이라는 녀석의 모양은 K 곱하기 2N-2K-1이다 이렇게 정리를 내리면 되겠죠. 그러니까 AN을 찾을 때는 숫자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으니까 어디가 변하는지 확인하시고 우리가 변하는 녀석 중에 좀 설정하기 쉬운 녀석들을 뭐라고 잡으면 K가 됐던 T가 됐던 이렇게 잡으면 나머지 녀석들은 그애로 표현할 수 있게 될 거고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이 결국 마이너스 2K의 제곱 더하기 2N 플러스 1의 K가 되겠죠. 이 녀석에 대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녀석에 대해서 뭘 물어본 거지? 극한을 물어본 건데 일단 우리는 이 녀석이 이거의 일반항이니까 이거 가지고 뭘 구하셔야 되니? 합을 구하셔야 되는 거지. 이거 여기서 이 문제가 나오면 안 되는데 이러면 얘가 급수라는 녀석이 돼버리거든요. 수열의 합에 대한 극한. 그래서 원래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뭐가 됐던 그래서 요거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마이너스 2K의 제곱 더하기 2N 플러스 1K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2에다가 K제곱은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 될 거고 더하기 여기는 2N 플러스 1에다가 곱하기 2분의 N, N 플러스 1 이렇게 정리가 되겠다. 그치? 어차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될 녀석이잖아. 앞에 밑에 n세제곱이 있으니까. 그럼 이제 우리 최고차항만 적으면 되겠지? 6분의 마이너스 4n의 세제곱 더하기 얘가 6n의 세제곱이 되겠지. 최고차항만 보면 되니까 뭐 얘네들은 필요 없고 이렇게 되고 6분의로 통분되니까 6분의 6이 될 거고 이런 녀석들 다 날려버리고 마이너스 4n의 세제곱 이렇게 쓸 거고 이거 원래 앞쪽에 뭐가 있었냐면 n세제곱분이 이렇게 있었으니까 여기 n세제곱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 앞에 리미트 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산하시면 얘는 3분의 1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나요? 그죠? 네,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 등비수열의 극한으로 넘어갑시다. 내용이 어렵지는 않고요. 여기도 등비수열의 극한은 뒤쪽에 이제 활용이 시작되는데 활용 쪽으로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조금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자, 등비수열의 극한인데 우리 수열의 극한을 이렇게 썼었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에 어떤 수열에 저 자리에 어떤 수열에 뭘 썼었지? 일반항을 썼었죠. AN이 아니고 일반항을 썼었죠. 그리고 우리가 이 일반항의 대표격으로 우리가 주로 AN이라는 걸 많이 썼을 뿐 일반항의 모습이 반드시 AN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건 오해야. 그지? 저기는 무조건 일반항의 자리여야 되는 거고 그러면 등비수열의 극한이라고 하면 여기 자리에 누가 들어가면 되는 거냐? 등비 수열의 일반 항이 들어가면 등비수열의 극한이 되는 거겠지. 저 성빈이 저거 봐라. 줄래? 자,
등비수열의 극한은 저기 일반항열에 지금 누가 와야 되는 거야? 등비수열의 일반항이 와야 되는 거야. 그럼 석영아, 등비수열의 일반항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지? 첫 번째 항 곱하기 R의 n-1제곱 이렇게 생겼잖아. 맞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얘를 이 A라는 녀석이 즉 첫 번째 항하고 공비가 같은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지금부터는 두 개로 쪼개서 생각해 볼 거야. 하나는 이 녀석이 R인 거야. 첫 번째 항이 R이어서 그냥 R의 n제곱 이렇게 되는 녀석하고 A1 곱하기 R의 n-1제곱 이렇게 되는 녀석으로 분류해서 문제를 풀어볼 거고, 자, 등비수열의 극한인 거니까 결국 우리는 지금부터 이 녀석 먼저 살펴보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제곱인데 얘가 지금 뭐냐면 지수식이야. 그럼 너희가 지금 수원에서 이제 우리가 배웠었잖아. 그치? 지수식이면 저 미시란 녀석에 따라서 미시 1보다 크면 증가하는 함수를 그리고 미시 1보다 작으면 감소 함수를 그려. 맞지? 그런데 지수 함수일 때는 얘가 함수여야 되기 때문에 얘가 실수 범위여서 요 R 자리에 0보다 큰 녀석밖에 못 집어넣었으나, 맞지? 지금은 여기가 n이 자연수 범위이기 때문에 저 R 자리에 모든 실수를 다 집어넣을 수 있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저 R 자리에 음수라는 녀석도 확인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고, 맞지? 그럼 자 보자고 얘들아. 나는 일단 이 녀석이 이 등비수열의 극한이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R이 1보다 큰 케이스, R이라는 녀석이 1이 되는 케이스, R이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은 케이스, R이 0인 케이스는 보통 안 하니까 그래도 R이 0인 케이스도 하자. 이렇게 R이 0, 그 다음에 R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은 케이스, R이 마이너스 1인 케이스,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케이스, 이렇게 다 나눠서 한번 확인해 보자고. 자, R이 1보다 크다는 얘기는 그냥 이런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다는 얘기야. R이 1보다 크다 했으니까 예를 들면 R이 2일 때지. R이 2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리잖니.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리면 결국 지수함수의 그래프는 이런 그래프야. 근데 나는 여기에다가 자연수만 넣을 거고, 넣어보면 1일 때 얼마, 2일 때 얼마, 3일 때 얼마, 4일 때 얼마 이렇게 점점 그래프를 따라갈 거 아니야. 결국 그러면 R이 1보다 크면 결국 그래프를 따라서 어디로? 양의 무한대로의 발산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 아, 등비수열의 극한은, 등비수열은 공비가 1보다 크면 무한대로의 발산이야. 맞지? R이 1일 때를 볼게. R이 1이 되면 우리가 지수함수를 배울 때 미시 1인 케이스를 빼고 배우지. 왜 빼고 배우지? 상수함수니까. 여기가 1이 되면 결국 1의 n제곱이 되면서 우리는 저 n에다 무슨 수를 집어넣어 다 1이야. 그러니까 결국 이 그래프를 따라서 요점 이렇게 가고 있다는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이 녀석은 R이 1이면 어디로 수렴해? 1로 수렴해. 됐지? R이 0하고 1 사이가 되면 그래프는 이렇게 가게 될 거고, 따라서 여기에다가 n에다가 1, 2, 3, 4 이렇게 집어넣으면 여기가 2분의 1의 n제곱을 할게. 집어넣으면
여기 이렇게 가면서 어디로 다가가? X축으로 다가가니까 요 녀석은 0에 수렴합니다. 이렇게. 맞지? R이 0이 되면 0에다 0을 계속 곱해봐야 뭐. 그지? 자, 요 녀석은 얼마가 되는 거야? 여기도? 0에 수렴합니다. 자, 요 녀석은 내가 예를 들기 위해서 하나를 적어보면 마이너스 2분의 1의 n제곱을 생각해 보자고.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1일 때 여기, 2일 때 여기, 3일 때 여기, 4일 때 여기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가네? 어디로 수렴하지? 그렇지, 0으로 수렴해요. R이 마이너스 1인 상태를 해볼게. R이 마이너스 상태는 여기 볼게. 여기 마이너스 1에 이제 요거 살펴보는 거니까 해보면 마일 1, 마일 1, 마일 1 이렇게 되면서 뭐를 그리지? 진동을 그리게 되는 거지. 그럼 얘는 수렴이야 발산이야? 발산이야. 그래서 R이 마이너스 1일 때는 얘가 진동 때문에 발산하게 됩니다. 맞지? 다시.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아서 마이너스 2의 n제곱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이 녀석의 그래프는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면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거 아니야. 얘도 진동이긴 한데, 그지? 발산형 진동이라고 그냥 불러주시면 될 것 같고. 따라서 얘도 그냥 진동으로 그냥 묶어버리면, 아,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으면 진동 발산. R이 1보다 크면 양의 무한대로의 발산. R이 1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크면 이만큼의 범위. R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때 뭐? 수렴. 맞지? 우리는 수렴 아니면 모조리 다 발산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수렴하고 발산밖에 없으니까 수렴이라는 녀석을 확인하면 나머지는 다 발산이지. 그래서 우리는 등비수열의 극한에서 이것만 공부하시면 돼. 아, 등비수열의 극한이 수렴할 조건, 이것만 아시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 케이스에서는 수렴 조건이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수렴 조건. 오케이? 자, 이 밑에 있는 녀석은 조금 달라. 이 밑에 있는 녀석은 얘가 0으로 수렴하면 얘가 상수니까 무조건 0으로 수렴하는 게 맞아. 맞지? 얘가 1로 수렴해도 얘랑 만나면 그냥 상수니까 수렴하는 거 맞아. 그러니까 결국 얘가 수렴하는 조건도 첫 번째는 공비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면 돼. 근데 이 녀석은 내가 만약에 공비를 아무리 큰 숫자로 잡아도 A1이 뭐가 돼버리면 A1이 0이 돼버리면 0에다가 어떤 수를 곱해도 계속 0일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렇게 생겨먹은 녀석의 수렴 조건은 A1이 0일 때 R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문제를 푸셔야 된다는 얘기야. 됐지? 미연이 오케이? 자, 요거 가지고 이제 우리 문제 풀어보자. 봐봐. 등비수열의 극한은 요게 다예요. 어렵지 않아요. 자, 필수 예제 11번. 자, 필수 예제 11번 보니까 리미트 한 문제만 풀고 넘어갈게.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의 2n 3의 2n 마이너스 8의 n 8의 n 플러스 1 더하기 3의 2n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요 녀석 이런 녀석을 봤잖아요. 지금 얘가 어떤 수의 n제곱이 아니라 2n제곱이지. 그러면 이 녀석의 공비는 어디까지가 공비냐면 여기까지가 공비야. 요만큼. 요만큼이 다 공비야. 그러니까 얘는 공비가 얼마인 녀석이야? 9인 녀석이야. 그지?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빨리 바꿔서 이렇게 써주셔야 돼. 9의 n제곱 마이너스 8의 n제곱 8 곱하기 8의 n제곱 마이너스 더하기 9분의 1에 9의 n제곱 이렇게 한번 바꿔서 써보자고. 얘도 결국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원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두 가지 중에 하나야. 지수식이냐 다항식이냐. 물론 무리식도 있을 수 있지만 다항식일 때는 뭘로 나누지? 분모의 차수가 제일 큰 녀석으로 분모 문제를 나눠서 계산하지. 다항식일 땐 그렇잖아.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 문제를 나눠버리잖아. 근데 지수식일 때는 분모의 밑이 가장 큰 지수식으로 분모 문제를 나눠주시면 돼요. 뭘로 나누셔야 돼? 얘로 나누셔야 돼. 그럼 얘로 나눠주면 1 마이너스 9분의 8에 n제곱분의 8 곱하기 9분의 8의 n제곱 더하기 9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원장은 정신 차리시고 자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얘가 어디로 가? 얘는 그럼 결국 얘가 어디야? 1분의 9분의 1인 거니까 9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된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그래요. 내신반이니까 원래 이렇게 푸는 게 맞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원래대로 문제를 풀자면 얘도 마찬가지야. 야 우리가 다항식분의 다항식일 때 왜 차수가 제일 큰 녀석만 남기니? 성민아 다항식분의 다항식 무한대꼴에서 다항식분의 다항식에서 왜 차수가 제일 큰 녀석만 남겨? 그러니까 걔의 변화가 훨씬 급격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하기 때문에 나머지 차수가 더 낮은 녀석들을 확 잡아먹어 버리잖아. 그게 의미가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미시 8인 녀석보다 미시 9인 녀석이 훨씬 빨리 증가하거든. 그러니까 결국 얘네들은 나중에 보면 의미가 있어 없어? 다 의미가 없어. 나눠보면 얘는 다 0으로 가는 녀석들이잖아. 그러니까 결국 이런 녀석도 마찬가지야. 공비가 더 작은 녀석들은 다 지우고 공비가 더 큰 녀석들만 남은 다음에 걔네들 갖고 지수 계산하시면 개수비를 하시면 돼. 개수비 이렇게 날려버리면 9분의 1이구나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된다는 이야기지. 자 그런 입장에서 옆에 있는 문제를 하나 보자고. 2번을 보면 밑에가 얼마가 되는 거야? 밑에 있는 녀석에서 2의 n제곱 지우고 위에 있는 녀석에서 2의 n제곱 플러스 1 지우고 그러면 결국 밑에도 3의 n제곱 위에는 3 곱하기 3의 n제곱이 남는 거잖아. 답이 얼마겠어? 3이겠지. 옆에 있는 문제는 3의 n제곱 마이너스 2의 n제곱이잖아. 그러면 3의 n제곱에 비해서 2의 n제곱은 의미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럼 걔 지워버려. 그럼 결국 3의 n제곱만 남았잖아. 어디로 가겠어? 무한대로 가겠지? 성빈이 저거 봐라 여기. 자 12번. 자 필수 예제 12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4의 n제곱 an 마이너스 3의 n 플러스 2 4의 n 플러스 1 더하기 2의 n제곱 곱하기 an이 되고 얘가 얼마래 얘가? 얘가 2래. an이 수렴하는 녀석이잖아. 그러니까 am이 수렴하는 녀석이니까 내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라는 녀석을 알파라고 두면 난 얘를 그냥 알파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결국 이 알파는 요 밑에다가 영향을 못 주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 아, 너 의미 없다. 너도 의미가 없는 거구나. 결국 그럼 분모에는 알파 곱하기 4의 n제곱이 남는 거고 분자에는 4 곱하기 4의 n제곱이 남는 건데 너랑 너랑 약분 처리하면 2가 된다고 했으니 알파는 2네.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된다는 이야기야. 그지? 자, 밑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미적분이 빨리 어려워져야 되는데, 그죠? 원장이 어디까지 배웠다고? 배우긴 다 배웠는데 어디까지 기억한다 그러지? 저 백악 그쪽까지 기억했거든요. 반각? 백악? 사인의 덧셈 정리 공식. 그것도 아니었죠. 이런. 배웠는데 까먹었죠. 1년 시간 써야 되는지. 너희도 내가 그 사인의 덧셈 정리는 가르쳐 주지 않았냐? 수원할 때? 기억하냐, 시원아? 기억하네. 너 기억하냐? 사코코사 코코사사 1만 타타타프타 기억해? 시원이가 기억력이 좋구만. 내가 그 너희 그 상가함수 그 활용할 때 수원 상가함수 활용할 때 덧셈 정리를 알면 좀 편해갖고 내가 그때 너희에게 설명을 했었다고. 자, 필수제 13번. 자, 필세제 13번.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 봅시다. x의 n제곱이 있고 x-2의 n제곱이 있어서 얘가 수렴했으면 좋겠대. 그럼 내가 얘를 그냥 단순히 이렇게 쓰면 되는 거잖아. x의 제곱 그냥 한번 합치지 말자. x의 x-2의 전체의 n제곱 이렇게 써도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녀석의 모양을 보면 그냥 이런 모양이지. 이 모양인 거잖아. 그러니까 뭐 하면 되는 거지? x-2라는 이 녀석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 얘를 만족하면 된다. 그래서 저 부등식을 풀면 답이 되겠죠. 자, 두 번째는 x에 2-x에 n-1 이렇게 되니까 이 녀석은 형태적으로 보면 이런 형태지. 첫 번째 한 곱하기 r에 n-1 제곱 이런 형태인 거잖아. 그럼 얘가 수렴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라고? 얘가 0이거나 r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수렴할 조건은 x가 0이거나 2-x가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그래서 저 부등식을 풀면 답이 되겠지. 저 성민이 적어가지고 야, 성민 너 이제 그건 다 끝났냐? 이제 병원 안 가? 가? 언제 가? 갔다가 온 거야? 자, 밑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봐요. 밑에는 풀어보시고 필수제 14번.
하고 급수 쪽 빨리 나가야지. 급수까지 등비급수 전까지 급수까지는 오늘 진도를 빼야지. 자. 봅시다. 얘들아, 자, 얘가 지금 보니까 저 RN이라는 녀석이 들어가 있는데 얘가 지금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 조사해 달래. 그럼 우리 요거는 이렇게 하셔야 돼. 봐봐. 얘는 공비 나누기를 해 주셔야 돼. 그러니까 저 녀석은 이 R의 n제곱이 무한대로 가느냐 수렴하는지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겠지. 그지? 만약에 이 R의 n제곱이 무한대로 간다고 하면 이 녀석이 딱 의미가 없어지면서 1로 수렴하게 될 거고, 만약에 Rn이라는 녀석이 1로 가게 되면 2분의 1로 수렴하게 될 거고, Rn이라는 녀석이 0으로 가게 되면 0으로 수렴하겠지? 근데 우리는 알고 있다. Rn은 언제 0으로 수렴하지? 공비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있으면 0으로 수렴하고, 언제 1로 수렴하지? 공비가 1일 때 1로 수렴하지. 그리고 그 녀석들을 제외하면 다 무한대로 빠지는 거잖아. 그지? 결국은 요 문제에서 R이 마이너스 1일 때는 계산 안 해. R이 마이너스 1일 때 계산하지 않는 이유는 분모가 0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R이 마이너스 1일 때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R이라는 녀석이 이렇게 나눠. R이라는 녀석이 1보다 클 때, 선생님은 절대값 안 쓰니까 R은 1일 때, R은 마일부터 1 사이 있을 때,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쓸 거고, R이 1보다 크면 너가 무한대니까 그냥 R의 n제곱분의 R의 n제곱 형태로 남을 거고, 그러면 1로 수렴하겠죠. R이 1이 되면 너가 1이고 너가 1인 거니까 2분의 1로 수렴할 거고, R이 이 범위에 있게 되면 너가 0이고 너가 0이니까 0으로 수렴할 거고. 그지? 얘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니까 여기다 내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결국 얘가 양의 무한대하고 음의 무한대를 왔다 갔다 하는 녀석이잖아. 얘는 크게 의미가 없을 테니 얘도 1로 수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됐지? 자, 밑에 있는 문제 하나 풀어보세요. 자, 풀어보고 우리 급수 쪽 갑시다. 급수 쪽. 성민아, 너 패드 있지 않냐? 패드요? 어. 패드 없어요. 없냐?